예, 3교시 수업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시간에는 크게 주제가 크롤러를 구성하는 방법을 말하는 겁니다. 여지껏 배웠던 내용들을 이전 장에서도 그렇고 뭐 이렇게 이 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만약에 웹사이트가 여러 사이트라면, 그래서 사이트마다 내용을 수정해서 스크롤링을 해야 된다면, 좀 더 이게 유연하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스크랩할 링크를 직접 막 다 찾아다녀야 된다라면, 아까 같은 경우가 그랬죠. 이전 예제에서 링크들을 다 3개를 따로운 것들을 알고 이렇게 찾아갔는데, 그렇게 하려면 별로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전 시간에서 수업했던 내용에서 나온 것처럼 찾고자 하는, 크롤링하고자 하는 사이트를, 즉 링크를 자동으로 찾아서 크롤링하는 방법은 어떨까? 이걸 접목을 해보자 라는 내용을 학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학습 내용은 스크랩할 링크를 직접 찾아야 하는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전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내용으로 자동으로 링크를 수집하고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해보자, 학습하자 라는 겁니다. 그리고 새 페이지를 자동으로 찾는 방법에 확장성 있는 웹 크롤러를 구성하는 방법, 확장을 다른 데도 이렇게 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학습하자 라고 정의를 내리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런 방법으로 해결을 하자. 그래서 요번 시간에, 요번 절에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크롤러를 3가지 방법으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검색 기능을 이용하는 사이트 크롤링. 그리고 두 번째, 링크를 자동 탐색을 해가지고 사이트를 크롤링하는 방법. 세 번째, 여러 페이지 유형에 적용을 시킬 수 있는 크롤링 방법. 3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교재에서도 그렇고요. 1번과 2번에 대한 크롤링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3번에 대해서는 코드 실습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라는 방법론적인 것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방법까지 총 3가지의 크롤러를 제시를 해서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검색을 통한 사이트 크롤링입니다. 즉, 검색을 이용해 가지고, 검색 기능을 이용해서 웹사이트를 크롤링을 할 텐데, 이 방법이 아마 가장 쉬운 크롤링 방법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즉, 검색창에 값을 넣고 그 값이 검색되는 내용을 가지고 크롤링을 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키워드 또는 주제를 검색한 후에 검색 결과 목록을 수집하는 그런 과정을 크롤링 처리로 진행을 해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검색을 통한 웹사이트 크롤링의 요점, 중점적인 부분들을 정리를 해보면, 대부분의 사이트의 URL에 검색어를 삽입해서 검색 결과를 도출하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이트요. 우리 네이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검색창 있죠? 또는 URL에 보면 서치 해가지고 이렇게 확장되어 있는 부분들이 확인이 돼요. 그런 기능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대부분 검색 결과 페이지를 식별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을 해줍니다. 연결 링크가 있다는 거죠. 즉, 사용하기 쉬운 태그를 사용하는 사이트가 많이 존재합니다. 방법론적인 얘기예요. 자, 즉 해당 태그를 웹사이트 인스턴스의 속성으로 관리하면 되는 거죠. 웹사이트요. 우리 방법론적인 것을 정의해 놓은 것이 웹사이트 클래스라고 그랬죠. 자, 그리고 결과 링크는 상대 URL이거나 또는 절대 URL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분석을 좀 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리고 절대 또는 상대 URL이 유무, 어떻게, 어느 것이 필요한 것이냐를 웹사이트 인스턴스 내에다가 속성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것이죠. 불리언 타입의 true, false를 주면 되겠죠. 그리고 검색 페이지의 URL을 찾아서 표준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형태를 알고 있는 상황, 즉 데이터 추출이 좀 수월하게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크롤링을 진행을 하려고 해요. 자, 계속해서 검색을 통한 사이트 크롤링 부분을 보시게 되면요. 이제 잠시만요. 자, 잘못 복사가 됐네요. 요 페이지는 동일한 페이지인데 제가 이렇게 편집을 하다가 마지막에 정리를 했군요. 이 부분만 하나만 삭제를 하고 지금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제를 한번 보려고요. 검색을 이용할 때. 그래서 그 중에서 컨텐츠 클래스입니다. 여긴 실제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토픽 부분이 있고요. 글 또는 페이지 전체에 대한 내용을 저장할 기반 클래스고요. 프린트하는 기능 동일하게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URL이 있고요. 타이틀, 바디 부분이 있네요. 즉 검색 주제어, 그리고 제목, 그리고 바디 부분이 저장이 되겠죠. 그리고 그것들을 각각 출력을 해주는 내용들을, 자, 그래서 주제에 해당되는 새로운 내용을 검색했을 때 어떻게 이렇게 토픽을 출력해주고, URL을 출력해주고, 타이틀, 바디를 출력해주는 클래스의 기능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이제 웹사이트 클래스. 어떠한 값이 저장되어 있는지, 어떠한 방법으로 그 크롤링을 할 것인지를 정의한 클래스가 되겠죠. 동일한 내용입니다. 근데 추가된 내용들이 좀 많이 있죠. 여기 아까는 우리 네임 해가지고 해당되는 사이트의 이름 저장했고, URL 부분을 넣어놓고, 타이틀 태그, 바디 태그를 넣어서 썼는데, 여기 지금 보면 추가 속성들을 배치를 시켰어요. 그래서 첫 번째, search URL 이라는 부분을 보면요. URL에 검색어를 추가한 경우 그 검색 결과를 얻는 위치를 정의를 해 놓은 겁니다. 즉 검색에 대한 결과물이 나오는 위치, 즉 절대 경로냐 상대 경로에 따라 달라지겠죠. 자, 그리고 result listing 해가지고요, 결과에 관한 정보를 담은 박스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종의 테이블 박스 같은 거예요. 즉 결과 부분이 기록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result URL, 그러면 결과에서 정확한 URL을 추출할 때 사용할 태그, 즉 절대 경로든지 상대 경로든지 검색 결과 URL이 존재하게 되겠죠. 그 URL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absolute URL 같은 경우에는 불리언 타입으로 해서 절대 또는 상대 URL을 어떻게 쓰고 있냐라는 불리언 값으로 활용할 속성 부분입니다. 자, 아시겠나요? 이런 클래스를 웹사이트 클래스를 구성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똑같이 크롤러 클래스를 구성을 하는데요. 조금 내려서 보여드리면요. 자, get page는 아까 동일한 부분이었죠. beautiful soup 객체를 반환해주는 그러한 URL을 받아서 처리하는 함수고요. get safe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내용인데 이번에는 child object라고 했습니다. 즉 페이지 오브젝트에서 해당 셀렉터 태그 값을 이용해서 select 함수를 이용하면요, 이제 beautiful soup 객체 테니까요, 그 객체에서 값을 뽑아내인 오브젝트를 얻어내고요. 자, 여기 비어있지 않다라면은 해당되는 것에 0번지 getText 값을 반환해주는 형태가 되고, 만약에 널이거나 넌 상태거나 없으면은 빈 문자를 반환하는 동일한 기능의 save get 함수를 만들어 놨고요. 자, 그 뒤에 search 함수를 구성해 놨습니다. search요. 즉 주어진 검색어로, 즉 토픽으로요, 특정 사이트를 이용해서요 검색을 해서 그 결과 페이지를 모두 기록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search 함수입니다. 자, get page를 통해 가지고 사이트의 search URL
정보를 찾고자 하는 URL, 서치 검색 URL이죠. 에다가 토픽 부분을 집어넣어서 get page 하면 뷰티풀 숲 객체가 반환이 되겠죠. 아까 위에서 정의한 함수요. 그리고 그 뷰티풀 숲 객체를 통해서 select 함수를 이용하면 여기에 사이트의 result listing에 해당되는 값을 이용해서 해당 문자열을 반환받을 수 있고요. 서치 리절트를 반환받을 겁니다. 이 목록들을요. 그리고 그것을 반복을 통해 가지고요. 서치 URL의 반복값을 받아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리절트에서 select 사이트의 URL, result URL의 0번지의 속성 중에 href에 해당되는 것들을 URL로 받아내면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absolute URL인지 아닌지 절대 경로인지 상대 경로인지 절대 경로일 때는 해당되는 그냥 URL을 가지고 BS 객체를 얻으면 되고요. 만약에 절대 경로가 아닌 상대 경로였다라면은 사이트 URL에다가 URL 값을 결합을 해가지고 BS 객체를 받아야겠죠. 그렇죠? 상대 경로일 경우에. 그리고 BS 객체가 넌이 아니면, 만약에 넌이라면, 비어있다라면 해당 페이지 또는 URL에 문제가 있다. 스킵합니다. 그래서 리턴이 일어나게 될 거고요. 자, 이거 문장이 수행이 안 되는 경우는 넌이 아닌 경우가 되겠죠? 거기서는 셀프의 safe get 함수를 이용해서요. 뷰티풀 숲 객체를 전달해주고 사이트 객체에 타이틀 태그 값을 전달을 해서 타이틀을 빼주고요. 사이트의 바디 태그를 이용해서 바디를 획득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사이트하고 바디가 비어있지 않다라면요, 컨텐츠를 구성하겠죠. 컨텐츠의 토픽, URL, 타이틀, 바디의 값을 기록한 컨텐트 인스턴스를 만들고 그 컨텐트 인스턴스 함수 중에 프린트 함수를 통해 결과 값을 출력하는 구조를 갖게 됩니다. 자, 특징들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크롤러가 좀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서치 부분으로 반복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을 찾아내는 형태 검색어를 이용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다면 이 앞에서 만들었던 것을 동작을 좀 시키려고 하는데요. 자, 사이트 데이터는 이것보다 더 많습니다. 저는 일단은 그 화면에 표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부분을 빼버렸어요. 하나밖에 안 남기고 오레일리 하나만 남기고 처리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에서는요, 페이지 수로 보면은 몇 페이지일까요? 잠시만요. 예, 86페이지에 보시면은 사이트 데이터에 들어가 있는 사이트들 정보가 총 3개, 즉 오레일리하고 로이터 그리고 브루킹스 3개의 정보를 전달을 하면서 모두 다 반복을 돌면서 수행을 하는데 저는 하나만 구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일단 사이트 이름, 웹사이트 URL, 그리고 여기에는 검색 URL이죠. 해당 오레일리에서의 검색하면 물음표 Q는 이렇게 출력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링크를 이용할 거고요. 그리고 웹사이트 결과 리스트는 자, 아티클의 프로덕트 리절트라는 형태로 구성을 할 거고요. 예, 해당되는 곳에서 그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결과에 이제 이렇게 요 링크를 이용해서 나온 결과 값이 기록되는 URL 태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URL 값이요. 물론 이 앞에 오레일리가 붙어서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URL 추출을 위한 태그 정보들을 담는 거고요. 절대 경로, 상대 경로를 지정하기 위한 불리언 값, 그리고 타이틀 태그는 h1, 바디는 섹션의 프로덕트 디스크립션으로 되어 있다. 즉 오레일리에는 이렇게 바디 태그가 구성된다. CSS의 태그 셀렉터 부분이 되겠죠. 자, 이렇게 정의를 했고 저걸 가져다 쓸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컨텐츠를 기록하기 위해서 사이트에 해당 웹사이트를 객체를 저장할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 이거 비어있는 리스트를 만들고요. 사이트 데이터에서 읽어오면서 웹사이트 객체 만들고 사이트 목록에다가 어펜드를 시키죠. 그쵸? 그리고 검색 주제가 보니까 파이썬
데이터 사이언스 두 가지를 검색 주제로 담아서 topics라고 리스트 변수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topics의 주제를 하나씩 뽑아오면서 각각의 주제를 모두 다 검색을 하게 되죠. 자, 보면 그래서 정보 획득 주제가 무엇이다를 출력하고 난 뒤에 사이트에서요, 해당되는 사이트에서 타겟 사이트 하나씩 뽑은 다음에요, 그 다음에 크롤러 클래스의 서치 함수를 호출해주고 여기에 주제와 타겟 사이트를 전달을 해주면요, 예, 그러면 동작이 수행이 되겠죠. 자, 그러면 서치 부분으로 다시 잠시 돌아가서 여기에 토픽 주제 그리고 찾을 사이트가 전달이 되고 아래쪽 구성이 일어나서 동작이 실행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사이트 서치 URL을 이용해서요, 즉 아까 봤던 게 사이트 서치 URL은 o'reilly.com 물음표 q는 이 붙고 뒤에 토픽 내용이 붙겠죠. 그 형태로 검색을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동작을 코드로 잠시 보시게 되면요, 이거, 자, 여기서 글씨 좀 키워볼까요? 자, 이렇게 키웠는데, 이거, 자, 키웠는데요. 자, 밑에 거 좀 지우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동작을 하게 되겠죠. 자, 브레이크포인트를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프로그램을 쓰면은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사용하는 그 디버깅 방법과 동일하게 디버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파이썬을. 자, 그래서 실행을 시키면요, 이렇게 되겠죠. 정보 획득 주제 파이썬이라고 나오고요. 그렇죠? 그리고 새로운 검색 내용, 파이썬의 검색 내용을 찾았다. URL 얻어냈죠? 그리고 타이틀 얻고요. 그리고 body 부분을 얻어서 처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나머지, 그리고 주제 파이썬을 또 찾으면 URL 표시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body 부분을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동작을 수행하는 게 이 부분이죠. 다 이해되시나요? 직접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동작하고 그리고 여기를 디버깅으로 좀 따라가 보시면은 빠르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반복문 집어넣어 놓고요, 똑같이 컨트롤 F5번 누르셔서 엔터 하시면 디버깅 시작. 자, 토픽 아직 아무것도 없죠? F10번 한번 지나가면 토픽이 파이썬이고요, 출력을 해줄 것이고, 그리고 사이트 안에는 보시니까 이 사이트 안에는 여기서 이 정보를 가지고 있는 웹사이트 객체가 사이트에 들어가 있겠죠. 그 사이트 안에 여기에 보시면요, 이렇게요, 동일한 것들이 쭉 하나만 들어가 있고요. 지금 보니까 이 바디 태그 네임 전부 다 동일하게 만들어 있죠. 그 객체들이 이렇게 값을 저장하고 있는 객체들이 보관되어 있고요. 거기서 다시 F10번 누르시면 타겟 사이트에 대한 값이 하나 뽑아져 나올 거고요. 첫 번째 우리 하나밖에 없으니까, 제 코드에서 현재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가 동작을 진행할 겁니다. 자, 서치 부분을 하니까 F11번으로 들어가 보면 서치 사이트는 이러한 값이 들어와 있겠죠. 사이트 값. 그리고 사이트에서 get 페이지 하니까 get 페이지로 가서 URL이 이리로 넘어오죠. 자, 보시면은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URL에 보니까, 예, ssearch.o'reilly.com 하고 qpython으로 검색을 하겠다. 즉 이게 검색이죠. 이 요청이 가면은 뷰티풀 숲 객체를 반환을 해줄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리퀘스트에서요, get 하면은 리퀘스트가 넘어올 거고요. 자, 그리고 뷰티풀 숲이 반환이 일어납니다. 그럼 BS는 none이 아닌 상태가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 상태로 반환이 될 겁니다. 그리고 BS에서 이제 사이트에서 리절트 리스팅을 보니까 아티클의 프로덕트 리절트로 나오네요.
자, 이것을 얻어서 서치 리절트가 만들어질 거고요. 이 목록이 되겠죠. 쭉 여러 개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걸 뽑아서요. 자, 첫 번째 목록을 뽑았으니까 거기서 href에 해당되는 URL을 뽑아내야겠죠. 그렇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URL을 뽑아내면은 URL은 이러한 목록이 표시가 될 거고요. 링크가 표시가 될 거고, 그리고 앱솔루트에 해당되는 부분이면요, true가 되겠죠. true가 되는 부분이고, URL 값을 넘겨서 beautiful soup 객체를 또 받아올 거고요. 그럼 이제 글씨가 다 표시되어 있는 형태가 되겠죠. 자, 그리고 bs가 none이면 아니고 none이 아닐 때 타이틀에 해당되는 것을 뽑아냈고요. body 부분을 get safe로 뽑아내면은 이런 body 글씨를 뽑아낼 수 있고, 그리고 컨텐츠를 하나 만들고요. 그 컨텐트 객체에 프린트를 출력을 하는 이런 구조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전체적으로 꼭 한번 실습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동작을 해 보시고, 그리고 디버깅도 한 번씩 돌려가면서 라인을 따라가면은 여러분들이 동작하는 기본 원리를 이해하시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보시게 되면은 이 첫 번째가 이제 검색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용했을 때, 그래서 부연 설명을 좀 해보면요, 웹사이트 내부 및 외부 링크를 찾아내고요. 일단 href로 링크를 찾잖아요. 찾고 해당 링크를 이용해서 사이트 전체를 크롤링을 하는 방법입니다. 부연 내용이요. 그리고 검색어를 선택한 후에 모든 사이트를 반복을 해가지고 검색을 수행하게 될 겁니다. 이 말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오레일리 하나만 넣어놨지만 여러분들이 사이트가 두 개, 예제에선 두 개가 더 있었죠. 그 로이터랑 브루킹스 부분이 더 있었는데 그 부분이 다 돌면서 해당 사이트를 돌면서 검색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이트를 선택을 하고 사이트에 대한 모든 검색을 다 하고, 즉 아까 파이썬하고 그 컴퓨터 사이언스였네요. 데이터 사이언스였네요. 데이터 사이언스 부분에 대한 검색을 다 모두 수행을 하고, 그 다음 사이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동해서 또 반복을 해서 링크를 찾고 내부 링크에서 검색을 하는 이런 동작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앞에 이제 코드가. 그래서 검색어 목록이 사이트 목록보다 많은 경우에는 서버에 부하가 발생될 수도 있어요. 따라서 뭐 한 사이트에서 다 찾고 다음 사이트 찾아갈 것인지, 아니면 각 사이트별로 찾으면서 검색어를 단계별로 갈 것인지, 즉 사이트별 부하를 좀 줄여주는 그런 분배의 크롤링 방법도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이트의 요청이 집중되지 않도록 시간 또한 분배를 해서 검색을 하자, 검색 코드를 작성을 하자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 중에 하나죠. 앞에 있는 거는, 이 예제는 한 사이트에서 모든 토픽들을 다 찾아서 처리를 했는데, 그러지 말고 상황에 따라서는 토픽 하나별로 각 사이트들을 여러 사이트를 돌면서 값을 찾아내고 다음 토픽에 대해서 찾아내고, 이런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좀 설계 방법에 따른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서요, 링크를 이용해서 링크를 통한 사이트 크롤링 방법으로 갈 겁니다. 아까는 검색 주소창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방법이었고요. 모든 사이트가 서치에 해당되는 것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자, 링크를 보시게 되면요, 특정 URL 패턴과 일치하는 링크를 크롤링을 하는 방법을 찾는 겁니다. 즉 URL 패턴, 이 말이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링크를 이용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프로젝트는요, 특정 검색 결과 또는 페이지 목록에 국한되지 않고 사이트 전체에서 데이터를 수집할 때, 아까 같은 경우는 특정한 데이터로 사이트 내의 값을 쭉 훑어내는 거였다면, 지금은 검색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페이지나 어떤 값에 제한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전체를 링크로 돌아다니면서 값을 찾고자 하는 것이죠. 즉 보여지지 않는 부분에 있는 것들도 찾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검색 결과라 보여지지 않는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구조화되지 않은 사이트 또는
광범위하게 분산된 사이트에는 효과적일 수 있죠. 이런 방법을 쓴다면.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크롤링을 할 때 요구사항은 검색 페이지 크롤링 방법과 달리 앞에 같은 것처럼요, 검색을 해서 나온 결과로 링크를 타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링크 위치를 확인하는 구조화된 방법이 필요하게 된다. 그 다음에 웹사이트 객체의 검색 페이지에 관한 속성은 불필요하다. 필요 없겠죠. 이제 검색을 안 쓸 거니까요. 자, 그리고 크롤러가 찾아야 하는 링크 위치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페이지를 선택할지 지정하는 규칙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어떤 페이지 선택할 거니 그것에 대한 규칙, 링크를 찾아갈 거니까요. 그리고 URL에 대한 정규 표현식과 절대 상대 URL을 지정하는 불리한 변수를 사용을 할 겁니다. 웹사이트 클래스에다가요. 즉 정규 표현식도 나왔죠. 근데 요번에 나오는 정규 표현식은 되게 단순하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해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컨텐츠 클래스하고 웹사이트 클래스입니다. 웹사이트 클래스는 이미 알다시피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져오는 방법론적인 것을 정의하고, 컨텐츠는 가져온 데이터를 보관하고 출력하는 그러한 객체들을 생성하기 위한 클래스 두 개를 만들었는데요. 여기 보니까 아까 name, URL까지는 동일하고요. 여기 보니까 달라졌습니다. 타겟 패턴이라는, 즉 어떠한 타겟으로 링크를 찾아갈 거냐, 그래서 정규 표현식을 사용할 겁니다. 자, absolute URL은 절대 상대에 대한 불리한 값이자 true, false. 자, 타이틀 태그, 바디 태그로 구성되어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동일한 컨텐츠 클래스는 동일한 내용을 구성해 놨어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크롤러 클래스인데 좀 이게 코드가 길어서요. 두 군데로 나눴고요. 이쪽이 1번, 이쪽이 2번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아래쪽에 있는 거죠. 즉, 요 하단 쪽에 있는 것이 이쪽 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롤러는 초기화하고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리스트를 하나 만들었는데, 멤버로요, visited라는 리스트를 하나 만들었네요. 자, 크롤러 초기화는 사이트를 줄 거고요. 웹사이트 정보가, 오브젝트가 넘어오겠죠. 자, 그리고 비짓, 방문이 된 상태냐 아니냐를 관리하는, 이제 방문된 사이트들을 관리하는 곳이 되겠죠. 링크들이요. 그리고 get 페이지 동일하죠. URL 주면서 리퀘스트의 get URL을 얻어내고, 예외 처리, 예외 발생 시인 non return, 그렇지 않으면 beautiful soup 객체 반환하는 코드가 들어가 있고요. 자, safe get 내용들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자, 페이지 오브젝트를 줄 거고요. beautiful soup일 겁니다. 그리고 뽑아올 셀렉터를 동일하게 구성을 했어요. 매개 변수로요. 자, 그리고 페이지 오브젝트에서 셀렉트, 이 셀렉터에 해당되는 요소들을 뽑아서 이렇게 리스트화 시킬 거고요. selected element를요. 그리고 나서 none이 아니고 0 이상 크다라면, 자, 그러면은 각각을 엘레멘트들을 다 엘레멘트로 뽑아내면서 문자열로 결합을 해서 리턴을 해주게 되는 것이죠. 이제 문자열이 반환이 될 겁니다. safe get은요. 자, 그리고 파싱을 하는 것, URL을 전달을 해줍니다. URL에 해당되는 beautiful soup 객체가 반환이 일어나게 될 거고요. 넌이 아닌 상태에서 타이틀 획득, 바디 획득을 진행하게 되겠죠. safe get에서 safe get을 호출하면서, 이 safe get을 호출하면서 반환받은 값들을 집어넣을 겁니다. 즉, 사이트의 타이틀 태그냐 바디 태그냐에 따라서 이 부분에 셀렉터가 다르게 들어오게 되겠죠. 즉, 타이틀 집어갈 거야, 바디 태그 바디 부분 집어갈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해서 집어넣고, 그리고 두 가지가 다 문자가 비어있지 않다면 컨텐트 객체를 만들어서 출력을 해줘야 되죠. 그럼 이 컨텐트 객체에 실제 값이 기록되어 있을 것이고요. 자, 그리고 crawl이라는 함수를 정의했는데, 여기가 이제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따가 프로세스에서 crawl을 호출하게 될 텐데, 거기서 사이트의 URL을 가지고 온 다음에요. 그리고
get page를 해서 beautiful soup 객체를 얻죠. 그리고 find all 하이퍼링크의 A 링크 태그를 찾아다니면서 예, 레귤러 익스프레션으로 정의를 하고 있죠. 예, 컴파일 셀프의 사이트의 타겟 패턴 부분을 이용해서 레귤러 익스프레션으로 find all 할 겁니다. 이 부분은 호출할 때 정의해서 집어넣어 주니까 그건 좀 다음 페이지에서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타겟 페이지들이 쭉 나오게 될 겁니다. A 링크로 쭉 연결되어 있고 이 레귤러 익스프레션으로 정의되어 있는. 자, 그러면 타겟 페이지로 뽑으면서 거기서 href를 속성으로 갖고 있는 것에다가 타겟 페이지를 다시 대입을 하게 되고요. 여기 변화가 일어나게 되겠죠. 자, 그리고 visited 아까 리스트였죠. 거기에서 포함되어 있지 않은 페이지라면은 append를 시키고요. 지금 페이지 URL을요. 타겟 페이지를 append 시켜주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absolute URL이 아니라면, 네, 상대 경로라면요. 지금 보니까 포맷을 만들고요. 그렇죠. 타겟 페이지 포맷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parse 이 함수를 호출하게 됩니다. 타겟 페이지를 전달하면서. 그럼 아까 말씀드린 동작이 일어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실제 동작을 처리하기 위한 프로세스 코드로 넘어가게 되면, 자, 임포트 할 것들 다 처리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웹사이트에서 이건 이름에 사용할 로이터, 그리고 로이터 통신의 URL, 그리고 여기는 결과 태그로 나오는 것들이 대부분 다 이거 정규 표현식이죠. 그래서 슬래시 아티클로 시작되었다라는 정규 표현식이었죠. 예. 그리고 앱솔루트 아니다라고 펄스를 정의하고요. h1 태그를 제목 태그로 사용할 거고, body 태그는 div에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녀석을 body 태그로 사용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즉 아티클 링크를 다 찾아가지고 가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여기 보시니까 여기서 타겟 패턴 컴파일에서 find에서 찾아내겠다라는 것이죠. 자, A 링크에 아티클로 넘어가 있는 것들을 모두 다 찾겠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크롤러를 객체로 생성하라. 이 로이터에 해당되는 것을 집어넣어서, 로이터 객체를 집어넣어서, 지금 웹사이트 객체죠. 아까 것은 이제 뭐 여러 개를 사용했는데 지금 하나의 사이트 내부의 링크들을 탐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크롤러를 하나 만들고, 크롤러의 크롤 함수를 호출해 주면은 이제부터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서 검색을 시작하게 되겠죠. 다 이해되시나요? 네, 코드는 좀 이따 보도록 하고, 그래서 이 코드 먼저 볼까요? 세 번째 거는 아니니까. 자, 링크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코드는 다 동일한 코드로 작성이 되어 있고요. 자, 이 부분을 더 브레이크 포인트로 진행을 해볼게요. 진행을 하면은, 자, 로이터 객체를 만들겠죠. 짠. 하면 이 로이터 안에는 아까 정의해놓은, 이 우측에 정의해놓은 이 값들이 포함되어 있는 로이터 객체가 하나 만들어지겠고요. 왜냐하면 웹사이트 객체를 만들어서 로이터로 지정을 할 거니까요. 그쵸? 여기 보면 웹사이트 객체, 이런 값들을 가지고 있는, 실제 기사 내용이 아니죠. 이 부분은 가져오는 방법론적인 것을 정의해 놓은 것이고요. 자, 그리고 크롤 객체 하나 만들 것이고요. 크롤 함수를 호출하면 F11번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크롤 넘어올 거고요. get page 하게 되면 BS의 여기 사이트의 URL을 보시게 되면은, 사이트 URL 보시면은 loiter.com으로 진행을 했죠, 우리가. 그리고 진행해서 다음으로 넘어가면 find A의 이 부분을 찾으면 슬래시 아티클로 시작하는 것을 찾을 겁니다. 타겟 페이지. 그럼 타겟 페이지는 이렇게 되어 있겠죠. 굉장히 많겠죠. 아티클 어쩌고로 시작하는 것들이 전부 다 이건 아티클, 다 아티클 USS 아티클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들이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반복을 돌면서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근데 이 상태로 URL로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파싱을 하게 되면요. 앞에 URL이 빠져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href 속성을 빼냈으니까요. 빼내고요. 보니까 아티클에 이런 형태로 부분이 상대 경로가 쭉 만들어지게 되고요. 자, 그리고 타겟 페이지에 어펜드를 시킬 거고요. visited에다가. 그리고 absolute URL을 안 쓴다 그랬죠? false니까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타겟 페이지는 앞에 정확하게 loiter.com이 붙어 있어야겠죠? 그런 포맷으로 변환을 하면은 자, loiter.com /article 이렇게 붙어 있는 URL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아티클을 파싱을 해라 라고 해서 진행을 하면 이 파싱으로 와서 get page beautiful soup 객체 만들어질 거고요. 그리고 난 뒤에 타이틀 뽑아내고 바디 뽑아내고 객체 컨텐트 객체 만들고 프린트를 호출해주면 이렇게 화면에 값들이 출력이 되겠죠. 자, 이해 되시나요? 그래서 멈춰 볼게요. 멈추고 이런 상태로 구성을 하는 것이다. 자, 이런 동작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크롤링 유형인데, 여러 페이지 유형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크롤링을 할 때 아까 검색을 이용하는 방법, 링크를 이용하는 방법, 여러 페이지 유형을 크롤링하는 방법. 근데 마지막 거는 코드는, 완성 코드는 없어요. 나중에 해볼 수는 있겠는데, 즉 페이지 유형을 식별하는 방법으로서 URL에 따른 식별, 특정 URL 패턴이 포함된 경우, 뭐 블로그 게시물 같은 경우요. 그리고 특정 필드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식별한다. 제목, 주요 이미지, 가격 정보 뭐 포함되거나 주요 컨텐츠가 없는 제품 페이지의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페이지를 식별할 수 있는 특정 태그의 여부에 따라서 식별을 할 수도 있다. 페이지 내에 데이터 수집이 없이 태그를 활용할 때, 데이터 수집이 아니고 태그만 이용하려고 할 때, 그래서 관련 제품 정보 수집 없이 특정 태그를 포함한 페이지, 그 페이지만을 수집하겠다 라고 한다라는, 이제 관련 정보 없이 특정 태그, 너 값 가져와봐, 어떤 값을 쓰고 있니 너는, 이렇게 검색을 해보겠다는 거죠. 또 다양한 페이지를 유형을 검색을 할 때, 이 다양한 페이지 유형을 보시게 되면 여러 페이지 객체를 구현을 해줄 필요가 있다. 두 가지 방법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페이지 유형이 비슷한 경우와 유형이 다른 경우, 즉 웹사이트 클래스에 페이지 타입이라는 속성을 넣어가지고 관리를 해주면 편하겠죠. 두 번째 방법, 유형이 다른 경우에는 각 페이지 유형에 대한 새로운 객체를 정의를 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 클래스로 웹사이트를 이 클래스를 만들고 기본 정보들은 여기다 다 지정을 하고, 그 이외에 유형이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웹사이트 인스턴스를 매개 변수로 전달받는 새로운 확장 클래스들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는 방법을 보실 수 있어요. 이 부분 코드는 직접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하게 각 클래스를 구성하는 방법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 부분을 활용하는 코드는 보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정황역에 열차의 도착 시간을 알겠다, 이렇게 한다라면 정황역이란 특정한 값으로 검색할 수도 있겠죠. 근데 반면에 그냥 모든 역 정보를 얻겠다 라고 한다라면 그 태그에 모든 역이라는 값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역 정보 태그가 어떻게 되는지 역 정보 태그만 가지고 모든 값을 추출해낼 수도 있게 될 겁니다. 그럴 때는 이제 이걸 사용할 수도 있겠죠. 자, 지금처럼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제 제가 여기다가 수업을 하면서 여기 이렇게 나왔어. 요걸 좀 띄워놨는데요. 제가 뉴스 기사 사이트를 하나 좀 띄워놨어요. 네이버 뉴스입니다. 다른 거 아니고요. 네이버 뉴스고요. 우측에는 여기 여러분들 이렇게 브라우저에서
요소 검사하는 부분이 있죠. 요소 검사 창을 열어놓은 겁니다. 요소 검사 창 열어놓은 거고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뉴스, 네이버에서 뉴스를 검색하는데 크롤링을 이용해 보겠다라고 한다라면 뉴스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검색 탭 있죠. 그쵸? 검색 탭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또는 여기에 있는 링크들을 다 참조하는 방법도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학습한 두 가지 내용이요. 자, 아까는 특정한 사이트, 뭐 브루킹스라든지 로이터 통신이라든지 뉴욕 타임즈에 있는 값을 가져오는 예를 들었다라면 네이버 사이트를 한번 이용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 오른쪽에 요소 기능을 켜놓은 이유는 우리가 일단 그 사이트에 분석을 해놔야 되죠. 자, 그러면 들어가서 쭉 타고 들어가다 보면요, div 태그들 타고 들어가다 보면, 자, 여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보니까 뭐 저건 기사가 마음에 안 드네요. 다른 기사를 볼까요? 왜 정치밖에 없어? 사회, 세계, IT 과학으로 가볼까요? 그러면 여기는 IT 과학이 이건가? 요거네요. 여기서 헤더 부분은 요 부분이고요. 그리고 실제 기사 컴 리스트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사진 이미지 부분이고 이쪽은 실제 기사 목록 부분이네요. 4가지, 5가지가 올라왔는데 여기에 보니까 링크 부분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죠. 링크 돼 있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아야 될 부분들, 클래스 이렇게 되는 부분이죠. 자, 아래 것도 열어볼까요? 했더니 여기서 이쪽에 있고 클래스 앤 클릭 이렇게 들어가네요. 홈, 에어 카운트 뭐 이렇게 돼 있고요. 이 부분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링크를 참조할 수 있겠죠. 다시 위로 올라가 보면은 href를 이용해서 링크를 검색하겠다. 아래쪽도 href, 여기 전부 다 뉴스, 네이버 컴, 메인, 리드, nhn. 아, 이거는 절대 경로인가요? 절대 경로를 이용하고 있네요. 그쵸? 상대 경로가 아닌 형태. 그럼 얘 그대로 가져가서 쓰면 되겠죠. 자, 아까처럼 뭐 포맷 맞춰서 조합해야 되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요 것을 링크를 탐색해서, 자, 오늘의 주요 기사들은 무엇이냐, 크롤링을 해라,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다 이해되십니까? 자, 이 부분을 적용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 기사를 보시고 해보실 수 있고요. 여기 기사 같은 경우에는 저기를 해놨네요. 상대 경로를 이용했네요. 요 정치면 기사 쪽은 상대 경로를 지정을 해놔서 사용을 했으니까, 자,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네, 맞습니다. 과제 부분입니다. 자, 로이터 통신 사이트의 HTML을 분석해 보자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지금 여러분들 보고 코드를 하라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사이트, 제가 방금 네이버 사이트를 보여주듯이 그 링크를 분석하거나 검색을 분석할 때는 저 사이트를, 페이지 요소를 보면서 내가 수집할 내용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분석을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즉, 우리가 검색할 때 맞게 링크를 잘 사용한 것인지 그 HTML 구조를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링크를 통해서 했던 부분을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즉 학습 예제인 로이터.com 사이트를 분석해서 검색 또는 링크를 통한 크롤링 분석을 할 수 있는지를 조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이거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할까요? 네이버 뉴스 사이트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네이버.com이고요. news.naver.com이네요. .com 사이트를 분석을 해가지고,
실제 코드를 적용을 해 보시면 가장 베스트하지만, 일단은 이게 적용이 가능한지, 직접 어떠한 태그를 이용해야 되는지, 자, 기사 제목, 기사 본문, 그리고 기사에 대한 출력, 이것들이 다 구성될 수 있도록 검색을 통하는 방법, 링크를 통하는 방법, 두 가지가 다 적용 가능한지 분석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가지 예제 코드를 이용을 해서 동작 원리도 한번 적용을 시켜 보시도록 하고요. 설명을 한번 하시고요. 그리고 네이버 사이트의 검색 링크와 헤드라인 뉴스에 적용 가능한지 조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적용까지 코드를 해보시면 가장 베스트하지만 거기까지는 과제로 하지 않겠습니다.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를 조사하시고 작성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제 이해됐습니까? 정의 다시 내리면 네이버 news.naver.com에 보면은 뉴스 기사 검색과 헤드라인 뉴스 링크 검색을 연결을 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두 가지 방법 실습했죠? 검색 방법, 링크 크롤링 방법 두 가지가 적용 가능한지, 적용할 수 있다라면 당연히 적용할 수 있겠죠. 적용한다라면은 각각은 어떠한 태그들과 어떠한 셀렉터들로 구성을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을 하시고 설명하시고요. 실습으로도 한번 해보시고 되셨으면 베스트인데 안 됐다라면 어느 부분 때문에 안 됐는지를 고차를 통해서 설명을 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설명 이해되셨죠? 자, 과제 제출은 ctlgtech.ac.kr이고요. 단 조건, 제출할 때 문서는 파워포인트 문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파워포인트 문서를 사용하시고 본인들의 학번, 이름, 이렇게요. 학번 언더바 이름 도큐멘트 파일 docx가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과제 제출안에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장까지 진행을 하면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공부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스크레이핑, 크롤링에 대한 방법을 학습을 하셨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크롤러 개발의 최고 프레임워크 중 스크레이피라는 프레임워크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